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이유는 크게 충치, 잇몸염증,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끼인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게 되면 이 불편도 불편이지만 충치나 잇몸염증이 더 빠르게 커질 수가 있어서 이 신속한 해결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아 사이 음식물 끼임의 주요 원인과 각각의 상황별 해결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 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어떤 때는 이 가벼운 양치나 가글 정도로 해결되시는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나물, 고기, 김치 같은 것들이 단단히 끼게 되면 이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가서 뺄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렇게 되면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식물이 끼인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돼버리면 그쪽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겨서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커져서 음식물이 더 끼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식물이 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음식물은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음식물이 힘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치아 사이에 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아 사이에 부적절한 공간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충치가 생기게 되면 그곳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빠지지가 않게 되는데요. 또 씹을 때마다 아프시게 됩니다. 이 충치가 잘 생기는 곳은 주로 이 안쪽 어금니 사이인데요. 이렇게 충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린 음식물은 일반 양치질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 환자분들도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음식물이 껴있는 것도 모른 채 그대로 방치돼서 지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충치가 더 진행되겠죠. 특히나 사랑니가 있으신 경우는 이 사랑니와 이 사랑니 바로 앞 맞닿는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이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 해결법은 충치 치료입니다. 이 충치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 레진, 인네이, 크라운 등의 보철 수복 치료를 통해서 치아 사이 인접면을 복구해주게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실 충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나 사랑니 같은 경우를 방치하게 되면 그 바로 앞쪽 치아에 충치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발치를 모두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이 나이가 드시면서 풍치나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이 치아를 잡아주던 잇몸뼈가 흡수돼서 조금씩 내려가게 되고요. 또 치아가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요. 이게 치아가 서로 단단하게 잘 밀착이 돼 있어야지만이 음식물이 잘 끼지 않는데요. 이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면 이 씹는 힘이 가해졌을 때 치아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면서 이 틈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로 음식물이 잘 끼게 됩니다. 이 해결법은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풍치가 생기신 상태라면 스케일링 및 잇몸 치료, 즉 치주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까지의 치아 동요도, 즉 치아 흔들림은 잇몸 치료로 완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치아가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치아 고정, 즉 스플린트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잇몸 치료를 통해서 치아 흔들림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음식물 끼임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요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경우라도 이 잇몸 사이에 공간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치실과 치간 칫솔, 워터픽 등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아의 배열 이상, 즉 부정교합입니다. 치아가 삐뚤게 낮거나 위아래에 맞물림이 어긋나 있는 경우 가지런하지 않아서 생긴 공간 사이로 밀려 들어가면서 끼게 됩니다. 이 해결법은 치아 교정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 교정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인레이나 크라운 등 이 수복 치료를 통해서 이 치아 사이 공간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 주위의 끼임입니다. 일단은 이 임플란트 보철물의 높이가 낮거나 이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즉 튀어나오거나 오목한 형태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음식물이 고여서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 보철물 형태가 적절하더라도 음식물이 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임플란트는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절대 움직이지가 않지만 이 앞쪽의 자연 치아들은 평생 조금씩 이 앞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임플란트와 앞쪽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음식물이 끼게 되죠. 이 해결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종 임플란트 보철물의 제작 전에 임시 보철물 단계를 충분히 거치면서 이 턱의 움직임 그리고 근육 변화까지 고려해서 이 높이와 형태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 음식물이 보철 사이에 고이는 일 없이 자연스러운 높이와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보철물 제작이 완료돼서 음식물이 끼이는 경우라면 이 필요시에 보철물 재제작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이때 임플란트의 기둥 부위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의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씹는 면과 잇몸 쪽 치아 옆면에 음식물이 껴요.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치아 표면이 점점 마모가 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씹는 면과 잇몸 쪽 치아 옆면에 마모가 된 틈으로 음식물이 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결법은 레진과 또 보험 재료, 글래스 아이오노머, GI 등의 재료를 사용해서 마모들을 수복치료, 즉 떼어주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니를 빼고 나서 음식물이 껴요. 일단은 이 사랑니를 빼시게 되면 그 빼신 발치 공간으로도 음식물이 일시적으로 낄 수가 있겠고요. 또 사랑니를 빼게 되면 그 사랑니 바로 앞에 있던 어금니가 살짝 뒤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앞쪽 치아들 사이의 공간이 틈이 미세하게 벌어지게 되면서 음식물이 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게 되면 저절로 해결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만 드물게는 이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쑤시개 사용하면 괜찮은가요? 이 음식물이 끼신다고 해서 이쑤시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급적이면 이쑤시개는 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이게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잇몸을 더 찔러서 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더 큰 잇몸 염증을 유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무엇이 가장 좋은가요? 이 음식물이 끼시는 경우에 셋 다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제 의견은 셋 다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순서는 워터픽,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다시 워터픽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일단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이 치아 사이에 공간이 넓은 부위에 큰 이물질과 플라그 등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 치실은 치간 칫솔이 닿지 못하는 치아 접촉면을 정밀하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터픽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이 수압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세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워터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기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충치나 잇몸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만약 끼신다면 단순한 문제로 넘기지 않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음식물 끼임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